당 조절을 위해 약은 꼬박 챙기는데도 숫자가 그대로라면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혈당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서재훈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본 장면이 하나 있어요.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일수록 아침 한 끼가 하루 혈당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입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뭔가요? 따뜻한 밥에 국 한 숟갈 말아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는 그 식사, 몸에 좋다고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바로 그 든든함이 어떤 분들에겐 혈당을 가장 빠르게 치솟게 만드는 출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론 집밥이라 안심하는데 몸 안에서는 아침부터 당이 쏟아지게 만드는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73세 최성호 님이 오셨는데요. 작은 수첩을 꺼내시더니 지난 몇 년 동안의 아침 저녁 숫자를 빼곡하게 보여주셨어요. 식단도 조심했고 단 음식도 끊었고 걷기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침 수치만 유독 높게 찍히는 날이 계속되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게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만 안 내려가느냐고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마음인 분 계실 겁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냐는 억울함, 그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이야기 말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밥상을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침의 순서와 온도, 이 두 가지만 바꾸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고 나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막혔구나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아침 혈당 때문에 답답하셨던 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부터 바꿔보실 건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실래요? 평생 혈당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아침 식사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얼마 전 지인 소개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지인의 어머니였는데 71세 이정자님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에 국, 김치, 나물까지 아주 정갈하게 드시는 분이었어요. 본인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스턴트 안 먹고 집밥만 먹으니 괜찮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 혈당만큼은 늘 높게 나왔습니다. 밤에 먹은 것도 없고 산책도 꾸준히 하는데 말이죠. 제가 식사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보다가 아침 식단을 듣는 순간 원인이 보였습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바로 드시는 습관, 그게 문제였어요. 밥 온도가 높을수록 몸은 그 탄수화물을 훨씬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집밥이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자고 제안했고 정자님은 반신반의하며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뭘 바꿨느냐면요. 밥을 지은 뒤 한 김 식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미지근하게 데워 드시도록 한 겁니다. 그 결과 3개월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아침 혈당 숫자였습니다. 130대에서 110대로 내려갔고 본인도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셨다고 해요. 이런 변화를 직접 보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식사 순서 조절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 급등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밥 아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몸은 그 안에 든 탄수화물을 훨씬 빠르게 분해해서 당으로 바꿔버립니다. 스리랑카 국립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냉장 보관 후 데운 밥은 혈당 반응이 크게 낮아진다는 게 확인됐어요. 왜냐하면 식은 밥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71세 이정자님이 바로 이 방법을 실천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평생 갓 지은 밥을 아침마다 드셨어요. 밥을 지어 바로 드시던 습관을 바꾼 뒤 아침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은 냉장고에 12시간 보관 후 미지근하게 데워 드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냉동 보관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냉동실에 넣으면 전분 구조가 너무 단단해져서 오히려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밥을 지어 바로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복에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튑니다. 이게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패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니까 밥부터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설탕보다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몸은 그걸 급하게 흡수하려고 인슐린을 확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연구에서 단백질 중심 아침이 혈당을 더 안정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8세 김영수님은 밥량을 줄이고 계란을 늘렸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계란 2개만 먹으면 배가 안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만듭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계란이 부담스러우면 두부도 좋고 생선 한 토막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빵이나 떡으로 대체하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탄수화물이거든요.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고 계신가요?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혈당 곡선을 바꿉니다. 같은 밥상이라도 순서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확 달라져요.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서 채소 먼저 섭취 시 혈당 상승이 크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 속 섬유질이 위장에 먼저 깔려 있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는 거예요. 이게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74세 박정호님은 순서만 바꿔도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이분은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 자체는 바꾸지 않았어요. 다만 김치랑 나물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계란이나 생선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침 혈당이 20 정도 떨어졌어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입니다.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섞어 드시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밥에 나물 얹어서 비벼 먹으면 결국 동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식사 순서를 의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방식이죠. 뜨끈한 국에 밥 한 숟갈 말아서 후루룩 넘기면 속도 편하고 좋은데 이게 혈당 관리에는 최악입니다. 국물이 밥알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소화 흡수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게다가 국물에 염분이 많으면 혈압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69세 조미경님은 국에 밥 말아 드시는 걸 평생 습관처럼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 습관을 끊고 나서 아침 혈당이 확 안정됐습니다. 국은 국대로 드시고 밥은 따로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 자체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말아먹는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국물을 적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밥을 국에 말아 드시고 계신가요? 식사 시간이 너무 짧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5분 안에 아침을 해치우는 분들 많으세요. 바쁘니까 후다닥 먹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일본 규슈 대학 연구에서 식사 시간이 20분 이상일 때 혈당 상승이 가장 완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6세 한영철님은 식사 시간을 늘리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습관이 안 돼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한 입 먹고 젓가락 내려놓기를 반복하니까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늘어나더래요. 최소 15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게 혈당뿐 아니라 소화에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작정 오래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천천히 씹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에 얼마나 시간을 쓰시나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혈당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더 실천적인 방법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식사 전 식초물은 혈당 흡수를 늦춥니다.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영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에서 식초물을 식전에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0% 낮게 나왔어요.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식전 15분에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액 섭취는 피하라는 겁니다. 식도나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식사 전 음료 습관 있으신가요? 귀리는 혈당 흡수를 잡아주는 섬유질입니다. 귀리에 든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줘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에서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공복 혈당이 평균 15 낮아진 걸 확인했습니다. 밥에 소량부터 섞어 드세요. 처음엔 밥 한 공기에 귀리 한 숟가락 정도만 넣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스턴트 귀리는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이 많이 파괴됐거든요. 곡물 선택, 신경 쓰고 계신가요?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는 밤에 결정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우리 몸은 간에서 당을 만들어 내보냅니다. 이걸 새벽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측정하면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에서 저녁 식사 시간이 늦을수록 아침 혈당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새벽 혈당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새벽 수치도 높다면 저녁 식사량이나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작정 굶으면 오히려 악화된다는 겁니다. 간이 당을 더 만들어내거든요. 아침 혈당만 유독 높으신가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당 관리에 필수입니다. 탈수 상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당 농도가 올라갑니다. 독일 베를린 샤리테 대학 연구에서 하루 물 섭취량이 2리터 이상인 그룹이 1리터 이하인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드세요. 이게 장을 깨우고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찬물은 피하라는 겁니다. 빈속에 찬물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갑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 운동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공복 운동이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영국 베스 대학 연구에서 아침 식사 전 가벼운 걷기가 식후 혈당을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식사 30분 전에 10분만 걸어보세요. 근육이 깨어나면서 당을 에너지로 쓸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려서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걷는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에 움직이는 습관 있으신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립니다. 아침부터 걱정이 많거나 긴장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간에서 당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에서 명상이나 심호흡이 아침 혈당을 안정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기상 후 5분만 깊게 숨 쉬어 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가지고 계신가요? 수면 부족도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에서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그룹이 7시간 이상인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높았습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불규칙하게 주무시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는 게 중요해요. 잠, 제대로 주무시고 계신가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해오던 아침 습관이 실제로는 혈당을 가장 세게 흔들고 있었다는 반전입니다. 뜨거운 밥,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아무 생각 없는 식사 순서, 빠르게 먹는 습관, 국에 밥 말아 먹기. 이 습관을 그대로 두면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혈당이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아침에 급등했다가 점심 전에 떨어지고 또 점심 먹고 치솟고 저녁 되면 몸은 지쳐 있어요.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약을 늘려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혈관도 상하고 피로감도 커지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밥의 온도, 식사 순서, 단백질 중심 구성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아침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전체 컨디션이 달라져요. 점심 먹어도 졸리지 않고 저녁까지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약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합병증 위험도 크게 낮아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딱 고르신다면 내일 아침 밥을 줄이고 단백질을 먼저 드셔보세요. 계란 한 개라도 좋고
두부 한 모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하루 혈당을 바꿉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침 수치가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의식해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밥 온도도 신경 써보시고요. 냉장 보관 후 미지근하게 데워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당 흡수가 느려집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뒤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뿐 아니라 저녁 식사가 혈당에 미치는 결정적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뭘 먹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 수치가 결정되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까 꼭 챙겨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식사를 어떻게 바꿔보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